어쨌든 5경기에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가고 있는 대구와 파주와 대구가 만났습니다. 대구FC와 파주프론티어와 대구FC의 경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어떻게 보면 대구는 용인 원정이 이제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 간 원정이라서 뭐가 생소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77분에 에드가 선수, 야 진짜 에드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에드가 벌써 7골을 넣었잖아요. 진짜 대단하고. 근데 이제 1대 0으로 이기면 수비가 그런 좀 집중력을 발휘했었어야 되는데 수비 실책을 통해서 또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고, 최성용 감독은 그 아무래도 이겨야 할 경기를 이제 무실점이 깨진 부분 강하게 팀을 질타하면서 다음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라고 할 수 있는 파주 프론티어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주 프론티어는 이제 부산 원정을 갔는데 역시 쉽지 않죠. 4대1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부산이 지금 1위 팀임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어려운 승부였을 거고, 그래도 0패는 면하는 유재준 선수의 환상적인 오른발 슛으로 4대0이 아닌 4대1. 하지만 지금 파주 프론티어는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 대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13경기를 했습니다. 초반에 3연승을 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도 이제 바뀌었고, 최성용 감독이 이제 팀을 이끌면서 5경기에서 3승 2무가 5경기 무패가 현재 진행형인 점. 대구가 그래도 역시 뭔가 알죠. 이제 2부 리그에서는 득점이 중요한 거. 득점이 최다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고요. 김진혁 득점했더라고요. 맞아요. 김진혁 선수가 나간 게 진짜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임대니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누가 아산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겠냐고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지만 수원의 부진이 계속된다고 해야 되나요? 수원 프리뷰할 때 좀 진단을 해보고, 그래도 대구가 그 최성용 감독이 와서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지금 파주랑 똑같아요. 공동 10위, 그러니까 17팀임을 감안을 하면은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격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리그에 이제 화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팀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도 대구는 공격 축구 해야죠. 계속해서 강점을 살려야 되고, 데라드누스 감독이 이끄는 파주 프론티어는 12위입니다. 12위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마냥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신생팀들 용인도 있고 김해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뭐 4승을 거뒀죠. 뭐 7패를 거두긴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최근 5경기에서 조금 내리막을 이제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제라두누스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고 기존의 선수들의 포지션을 파괴시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결단을 통해서 경기 자체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분명히 결과와는, 그래도 결과를 못 낼 거라면은 축구라도 재밌게 하자. 그런 부분에서 최성용 감독 믿습니다. 파이팅. 어쨌든 두 팀이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몸값가치 탑7을 보시면 거의 2배 차이로 스쿼드 총액 가치는 대구가 앞서고, 세징야 대구의 상징인데 이제 세세드가죠. 이제 세라핌이 그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고, 세징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월드컵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몸을 만들어서 이제 복귀를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세라핌 선수가 대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력 세징야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마테우스 세라핌도 다행히 이제 이번 경기가 마지막이지만은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대구는 어쨌든 특정 선수에 이렇게 의존을 해버리면은 분명히 이제 더워질 거고 경기 수도 이제 타이트해지면 힘들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테우스 세라핌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고, 지금 타 팀들에서 그를 눈독 들인다고 합니다. 대구가 이제 지켜야 될 선수들이 많아요. 홈에서 강한 대구가 꼭 다득점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순위를 끌어올리려면 승리는 기본이요, 다득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김강산 선수 이제 대구의 새로운 80산성으로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황재원 선수가 진짜 어떻게 될까요? 황재원 선수를 노리는 국내 팀 이제 해외로 나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황재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가 키워낸 에이스급 선수인데,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요. 아쉽게도 월드컵 승선에는 실패했지만 가진 기량이 출중하고, 확실히 이제는 중앙보다는 확실히 이제 측면에서 자신의 진가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느낌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르아 바스톤 선수 이제 파주에 어떻게 이런 빅네임이 왔을까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완지 시티, 이제 뭐 아스톤 빌라 등에서 활약한 라리가와 이제 피해를 거친 그런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가 지났다 한들 한국 무대, 그것도 2부 리그에서 뛰는 게 정말 센세이션합니다. 지난 경기 보니까 이제 제라드 노스 감독이 또 스페인 출신 감독이지 않습니까?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경기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보르아 바스톤이 확실히 파주의 에이스임에는 사실이죠. 울산의 트레이드 제안했다는데 황재원은 저희 건데, 최강민, 정재상 선수처럼 또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나요? 뭐 최성용 감독이 좀나 대구 프런트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그리고 루크 하모스 선수도 이제 영국 출신의 선수인데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 그리고 훌리오 바이즈 선수는 지난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이제 어시스트 하나를 성공하면서 국내 첫 경기 이제 공격 포인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파주는 특이한 게 이제 다국적 이제 국가가 다양한 외국인 선수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는 보르아 바스톤이 이제 우두머리에 활약을 해주고 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에드가 실바 7개, 박기현 6개. 박기현 선수 호평이 자자합니다. 야, 경남이 지금 죽쓰고 있는데 믿고 쓰는 경남산인가요? 박기현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 지금 공격 포인트 쭉쭉쭉 올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구의 새로운 원동력이 돼줄 수 있고요. 세라핌이죠. 세라핌 벌써 이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정말 세라핌 잘 쓰면은 감독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선수 자체가 물론 1부 리그급 선수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2부에서는 확실히 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 대구 복덩이 박기영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세라핌은 뭐 잘할 거라고 봤고, 박기현은 좀 의외였지만 에드가가 진짜 미치지 않았을까. 에드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지금 헤딩이 진짜 진짜 그건 1부 리그에서 이제 강등당한 시즌에서도 그랬지만, 에드가 실바 헤딩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몇 분 뛰지도 않은데 승부를 결정짓잖아요. 진짜 에드가 실바, 그러니까 세징야만 동상을 지어라가 아니라 저는 에드가 동상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드가 진짜 너무 멋있는 낭만 뿜뿜 선수 진짜. 유재준 선수 3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이준석 선수가 3개, 보르아 바스톤이 5개, 5골로 파주의 신생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위까지 오르는 성적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인 탑3 보시면 황재원, 마테우스 세라핌, 김강선 선수가 모든 경기 풀타임으로 대구를 이끌고 있고요. 잘하는 선수는 잘 다치지도 않아. 그리고 김현태, 최범경 선수가 2위, 3위. 김민승 골키퍼, 이제 젊은 골키퍼죠. 이제 21살인데 13경기에서 4번의 클린스트로. 파주가 성적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선수들에게 경험치를 먹이는 거, 경기력에서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파주가 지금 성적도 뭐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파주의 목표는 조금 더 상향을 해볼 필요가 있죠. 강원 김건희 대구 이적설 있던데 사실 무근이라네요. 그쵸. 강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진하다 한들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야 되고, 지금 강원이 성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김건희 잘 살려서 부활시켜야죠. 2026 시즌 성적을 보시면 다시 할게요.
주요 지표를 비교해보면 에드가 7골, 세라핌 5도움, 김강산 89.6% 평균 패스 성공률 1170분 뛰면서 한테이 골키퍼가 4번의 클린스트, 보라 바스톤 5골, 이제 홀리오 바이즈가 1도움, 이제 82.2%의 최범경 선수의 평균 패스 성공률, 김민승 골키퍼가 1170분 뛰면서 4번의 클린스트를 했네요. 글로벌 클럽 랭킹은 대구가 1579위, 파주가 297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구가 여러 가지에서 앞서고 있지만 수비 지표는 똑같았듯이 이제 파주가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대구에게 크게 뭐 꿀리거나 그러진 않은데 공격력의 차이는 좀 커 보여요. 이 경기는 홍정훈 더비네요. 그렇습니다. 홍정훈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진짜 많이 뛰기도 했고 대구의 팔공산성의 축이었고 대구의 전성기를 보냈던 그런 선수인데 이제 파주로 넘어와서 이제 주장이 됐죠. 잠시만요. 네, 키플레이어는 저는 마커스 머사이어스 데커스와 홍정훈 선수의 대결을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습니다. 물론 데커스가 무슨 키플레이어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얼굴을 좀 부각시키고 지난 경기에서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경기에는 왼쪽 윙으로 이렇게 거구의 선수가 윙으로도 뛸 수 있구나 했는데 스피드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장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폭 왼쪽에서 가운데로 파괴력 있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 근데 분명히 이 선수가 키가 큰데 제공권이 살짝 아쉬워요. 발밑도 뭐 근데 분명히 이제 적응 중이란 말이에요. 골도 넣었고 그 골이 되게 생각이 나네. 페널티킥이 막혔는데 이제 자신의 발로 떨어지는 세컨볼로 이제 국내 무대 첫 데뷔골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웨일즈 U19 대표로 3경기를 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쉽게도 연령별 대표와 국가대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23살이면은 아주 젊고 이 선수 일단 대팍 데커스, 대구 데커스에서 이름이 착착 라임이 딱 붙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센터포드 전봇대 역할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이제 레프트 윙으로 이제 가운데로 파고드는 그 침투력. 잘하면 레프트 윙으로 조금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이제 봤었던 윙어 역할을 볼 수 있던 선수인데 그를 애초에 데려왔을 때는 에드가의 대체자로 데려왔을 건데 에드가의 이제 장점인 이제 제공권이나 다른 선수들 최성용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 분명히 이제 대구 최초 이제 웨일즈 선수가 한국에 오는 경우도 이제 거의 드문데 그런 부분에서 마커스 데커스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뭔가를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랑은 당연히 첫 경기입니다. 대구 자체가 파주가 첫 경기 이제 K리그 파주 시민축구단 레벨로도 붙어본 적 없거니와 이제 프로 레벨 체급으로 첫 판을 붙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반기에는 대구가 파주로 찾아가는 거죠. 올 것이 왔습니다. 홍정훈 선수가 이제 대팍을 찾아갑니다. 홍정훈 선수는 지금 대구의 주장으로 파주의 주장으로 11경기 884분을 뛰고 있고 이제 센터백으로 뛸 거라는 전망과 다르게 이제 초반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제라드 누스 감독은 그를 기용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홍정훈 선수가 이제 포변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성공적인 포변이 될 가능성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활약을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지만 잘해주고 있고 대구에서 무려 9시즌 뛰었습니다. 205경기 무려 16,367분으로 10골 2도움 대구 팬들에게 확실히 각인을 심어줬죠. 이런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 시점에 다시 대구로 돌아가는 그런 멋진 그림도 나올 거야. 하지만 그는 이제 파주 선수고 파주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구를 떠나서 대전 시절에 대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경기에 뛰진 못해서 이번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구를 만나는 첫 경기입니다. 분명히 홍정훈 선수는 대팍에 가면은 이제 서포터즈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면은 뭐 박수 쳐줘야죠.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사이도 아니었고 대구에서 좋은 이제 활약을 펼쳤었던 그런 부분. 하지만 지금은 적으로 마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데커스 선수 최근 3경기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홍정훈 선수는 꾸준히 나오다가 카드 트러블로 못 나오고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데커스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1선에서 3가지 포지션을 뛰고 있다면 왼쪽 윙어에서 일단은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 풀타임을 뛰고 한국 축구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파주의 캡틴이 되어 대팍을 찾아가는 홍정훈,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팀을 조율하는, 이제 이성과 이제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타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정훈 더비예요. 예, 데커스 선수의 히트맵을 볼까요? 데커스 선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2m의 장신이기 때문에 이제 골킥을 때리면 가운데서 이제 등지고 공중볼을 이제 많이 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선발로 서서 여기에 찍힌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이제 가운데로 파고드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스위칭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센터포워드로 많이 활약을 했지만은 분명히 좀 아쉬워요. 조금 뭔가 좀 무색무취하다. 근데 속도는 있더라고요. 의외로 키 크면 조금 느릴 줄 알았는데 속도가 조금 있는 부분이 가능성은 있고요. 이런 선수들 잘 키우면은 뭐 우리가 봤잖아요. 뭐 오르샤도 보고 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만들면 어떨까. 어쨌든 좋아요. 이 선수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정훈 선수는 이제 주전급으로 계속해서 활약하고 팀 신생팀의 이제 젊은 선수들과 융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정훈 선수가 이제 과거 이제 대전이나 센터백으로 했을 때는 이 선수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판단을 해서 팀의 위기를 자초하지? 이런 느낌이 컸다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하니까 이제 부담감을 내려놨나요? 오히려 더 잘해주고 경기력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역시 선수는 부담감을 안 느낄 때 최고의 플레이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부를 가를 3가지 이야기. 뚝배기 장인 대 라리가 PL 출신 이제 에드가 실바와 보라바스톤이 이제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에드가가 지금 7골을 넣었는데 절반이 헤더골이에요. 벌써 진짜 대단하고, 스커트 미사일이 뽑아나오듯 진짜 헤딩으로 중거리 슛을 때려도 크로스만 좋으면 진짜 가능할 것처럼 헤딩 장인, 뚝배기 장인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K리그 역대 통산 헤더골로도 아마 3위인가 그럴 거예요. 외국인 선수로는 1위고 그 위에 아마 이동국 선수와 김신욱 선수가 있는데 진짜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에드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보르아바스톤 선수 최근 주춤하지만 여전히 파주의 주포거든요. 4경기 연속 골을 쌌고 5경기 연속 골을 하나 했지만 주춤을 했고 최근 약간 꺾이고 있는데, 의외로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거는 안 좋은데 발재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뭐 침투력이나 판단력 이런 부분이 좋고, 왜 이 선수가 한때 뭐 5대 리그라고 하잖아요. 라리가, 스페인, PL, 영국에서 뛰었던 선수인지를, 난 아직도 이 선수가 왜 한국에 왔는지 그 되게 특이해요. 잘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보라바스톤의 그 경기력을 보는 거는 K리그 팬으로서도 참 새로운 즐거움. 박인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박인혁 선수 올 시즌 이제 어떻게 톱 자원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천안전 13분 이후 5경기 연속 명제입니다. 골도 못 넣고 공격 포인트도 없어요. 지금 5경기 명제 동안 이제 대구가 5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기회가 올까요? 지금 뭐 부상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순수 실력으로 지금 선발 명단, 벤치 명단에 들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감독이 바뀐 부분이 있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지금 박인혁 선수가 이번 경기에도 기회를 못 갖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치부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름 훈련 동안 이제 기회를 얻는 방법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구 1년 차인데 아직
너무 아쉬워요. 그렇다고 박인혁을 안 쓴다니 김주공 선수를 지금 톱으로 쓰고 있잖아요. 팀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맞는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해줬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인혁 선수가 이제 어쨌든 나와줘야지 이제 다른 선수도 공격진에 이제 세라핌이나 김주공 선수들이 조금 부담을 조금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 선발 기용은 이제 오로지 최성용 감독의 몫이죠. 어떻게 될까요? 신예 유재준에게 거는 기대, 부산전 환상 오른발을 보면서 이 선수가 21살인데 왜 이렇게 과감하지? 그러니까 저는 K리그에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 눈길이 가는데 이 선수가 양발을 다 잘 쓰더라고. 서울 이랜드전에서도 왼쪽 환상 중거리포로 골 넣더니 지난 경기에서도 12경기 2골 1도움 신예치고 되게 잘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거든요. 지금 유재준 선수 진짜 건국대에서 이제 바로 넘어온 이제 프로 1년차 선수인데 얼굴도 앳되고 축구력이 상당히 좋아요.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에드가 진짜 고마운 선수죠. 진짜로 여러 의미에서 에드가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용인과 1대1로 비겼을 때 스쿼드를 보시면 이제 한태인은 이제 완전한 대구의 주전 키퍼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황인택, 김영진, 김강산, 최강민, 433, 343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최강민 선수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좋고요. 김주공, 데커스, 세라핌, 쓰리톱, 뭐 파괴력 있다고 봐. 뭐 그런 부분에서 최강민, 류재문, 김재우, 황재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종모, 박대훈, 에드가 등이 좀 활약을 해줘야 되고 세징야가 오면은 또 좀 더 주전 경쟁 치열해지는 거고 박기현 선수가 되게 좋다니까요. 박기현 선수가 나올 때마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경남 쪽으로 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창원운동장 쪽으로. 그리고 대구는 파주는 포백을 씁니다. 이민기, 김현태, 전현병, 김민성. 김현태 선수가 그래도 화성, 안산 등지로 해가지고 이제 K리그 2에서는 꽤나 잔뼈가 굵은 이제 수비 선수, 수비 역할을 되게 잘하고 수비 지능이 좋아요. 감독이 선호를 하고요. 홍정훈 선수는 이제 제2의 전성기를 강제로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게 포변하니까 진짜 날라다녀. 너무 좋고 바에즈가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받고 보라바스톤 이제 이대광, 루크 삼각편대가 아직 그렇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이대광 선수도 좀 선 굵은 축구를 하고 유재준이 나올 수도 있고 이준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신생팀은 이제 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 감독으로서 성적 부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지금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어쨌든 화성이 그 예인 것 같아요. 차두리 감독이 처음에 왔을 때 분명히 화성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승격을 한 해 만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라드 누스 감독과 파주 프론티어의 방향성은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양팀 예상 베스트 11은 요정도 3-4-3 대 4-3-3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고 큰 이제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라핌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너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보여서 조커로 승부처로 한번 활약해 볼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한종모 선수를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해서 김대우 선수와 이제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모든 선수가 경기력도 올려야 되고 체력도 안배를 해야지 부상도 안 겪는 거고 하나의 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력이 그렇게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11을 조금 고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여기서 바뀐다면 뭐 한두 자리 정도 바뀔 걸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김민승, 김현태, 홍정훈, 최범경, 보라바스톤의 이제 척추 라인은 그래도 유지가 된 채 이제 바뀐다면 한두 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대구는 5경기 무패고 파주는 5경기 무승입니다. 상반된 흐름 그치만은 5경기 무패라고 꼭
뭐 이기는 것도 아니고 5경기 무승이라고 이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는 모두 웃지 못했거든요.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열리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승점 3점에 이제 사활을 걸 걸로 보인다. 그리고 대구는 3위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어느덧 14경기를 치고 있고 월드컵 브레이크 이전에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르칠 수 없는 거예요. 대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리는 기본이고 다득점 승리를 해야 되고 파주도 지금 4승 고춧가루를 많이 꽤 뿌렸단 말이에요. 물론 대구도 파주가 처음이지만 파주도 대구가 처음, 서로 부담 없이 한판 승부를 기다릴 겁니다. 오히려 대구가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새로운 팀을 상대로 조금 고전한 그런 역사들을 많이 봤죠. 어쨌든 월드컵 브레이크 이전에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되고 파주는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면 9위, 그러니까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승점 3점을 전제로. 대구는 3위권 진입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기더라도 이제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위가 지금 6위니까 5위 내지는 4위까지는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유리한 순위를 점해야지 이제 후반에 승격 경쟁에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한태희 대 김민승 선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전 골키퍼 전문 골리들의 승점 3점을 위한 선방쇼를 봐야 되는데 한태희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고 이제 완전히 대구의 수문장 주전 골리로 가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민승 선수는 제가 이력이 보니까 대구 화원초인가? 어쨌든 대구 출신의 유스 생활을 했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골키퍼 대결.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인이 노부 선수로 이제 신혜선 골키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신혜선 골키퍼가 상징적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부활한 이제 골키퍼 커터가 깨지면서 이제 한국 골키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향후에 진짜 정말 엄청난 골키퍼가 온다는 거를 전제하에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골키퍼, 스타 골키퍼, 향후 K리그의 10년, 길게는 20년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두 골키퍼, 젊은 골키퍼의 승점 3점을 위한 선방쇼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승부 예측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일 것 같으세요? 예, 대구와 파주, 파주와 대구 역사상 첫 맞대결, 최성용 감독과 제라드 누스 감독의 역사상 첫 맞대결. 대구와 파주, 파주와 대구. 저의 승부 예측은요? 저는 대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주가 처음보다는 분명히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무엇보다 지금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뭐 대팍에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의 승점 드랍은 안 됩니다. 지금 대구 위치가 6위면 상당히 좋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 반등을 했을 때 좀 더 치고 나가야 될 부분.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구가 좀 더 높은 집중력으로 파주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파주, 파주와 대구의 경기는 대구FC의 승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파축구